오늘부터 이제 종강할 때까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할 건데요. 한글 1.0이 나왔을 때가 요게 1989년 말인가? 저도 왜 90년 초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989년 말 이때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김희애 씨 남편 되시는 이찬진 씨가 그때는 뭐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었었어요. 예. 군복무 때문에 방위를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 6개월 갔다 올 테니까 친구한테 요거 갖고 있어라. 같이 개발한 친구 둘이서.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친구가 탁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났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혁명? 혁명은 아닌 것 같고, 혁명은 좀 이상하게 표현하고 좀 무서운 뜻 같고, 하여튼 위대한 발명이에요.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견이면서 위대한 발명. 대한민국이 벌컥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우리말로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죠. 예.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없었어요. 삼보에서 만든 보석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석글 2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말화 한 거예요. 우리말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말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작성한 게 아니라 우리말화만 한 거야. 그리고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이찬희 씨가 만든 이 한글은 써볼 때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때는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 다 키보드로 했지만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 기능이 좋아서 요 보석글은요, 인쇄 명령을 걸고 나서 인쇄를 하고 나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화면상에선 커지고 작아지진 않고요. 이 프린터로 꼭 찍어 봐야만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프린터로 찍어 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쳐갖고 또 찍어야 돼. 인쇄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OA라 그래요. OA가 뭐냐면 사무자동화라 그래요. 사무자동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컴퓨터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타자기 치던 거 타자기로 글자를 인쇄를 했는데 똑같은 거를 10번, 100번 출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타자기에다가 먹지를 대고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먹지를 대고 타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 4장은 똑같이 복제가 되지만 100장, 1000장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기계가 나왔었어요. 얘는 타자기처럼 생겼어요. 지금 노트북처럼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하는 그러한 기계인데, 얘는 전원을 켜면 문서 작성만 하는 기계예요. 그런 문서 작성하는 전용 기계가 나와서 거기에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정하고 인쇄하고 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싸고 학교 같은 데서는 시험 문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십 대 선생님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내서 입력을 해야 되고 불편하더라 이거지. 그러던 차에 이제 이찬지 씨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글자가 커져 있는 게 보이고, 빨간 거 보이고 노란 거 보이고 다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인쇄를 하면 빨간 거는 빨간 대로 나오고, 큰 거는 큰 거대로 나오고, 작게 하면 작게 나오고, 글꼴 바꾸면 글꼴이 바뀐 상태로 보이고.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결론적으로 국가 표준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문서를 작성한다,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작성한다,
그럼 100% 한글로 하는 거예요. 뭐 최고죠, 최고.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잘할 줄 알아야지. 뭐 칭찬만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내가 할 줄 모르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한글 2010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한글 2007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빨갛고 하얗게 되어 있고, 한글 2010은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사용법을 지금부터 통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닫아볼게요. 시작 눌러보세요. 모든 프로그램 제일 밑에 있죠? 걔를 마우스를 딱 갖다 대고 있으면 뭐가 딱 펼쳐질 거예요.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시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찾으셨어요? 모든 프로그램 시작을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그러면 제일 밑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또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이라고 있어요. 노란색 폴더 찾으셨어요? 클릭하고 한컴 기본 설정이라고 찾아보세요. 한컴 기본 설정 찾으셨습니까? 눌러볼게요. 요런 게 나올 텐데, 요런 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글 2010을 우리가 처음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건드려 놨기 때문에 원래 초기 화면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체크하는 게 나와요. 밑에 세로형 글꼴은 선택하지 마시고, 세로형은 선택하지 마시고 기타 요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다른 건 굳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이런 거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오네요. 악성 코드를 검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밑에 한글에 가서 기타 영역 세 가지만 체크하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글 2010을 실행하시면 돼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제일 밑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이에요. 우리 2010 걔를 누르면 한컴 기본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예, 클릭할게요. 자, 이제 바탕화면에 한글 2010 실행하면은 한글 2010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통일해야 돼요. 화면이 서로 달라요. 화면에 보이는 형태가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는 거하고 보기 옆에 화살표 누르는 거랑 달라요. 보기라는 글자를 누르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누르는 거는 우리 엑셀 2010처럼 펼침 목록으로 리본 메뉴가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 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는 건 뭐냐면은 한글 2010 이전에 옛날 메뉴처럼 보이는 거, 옛날처럼 보이는 거. 근데 우리는 이 글자를 눌러서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엑셀 2010 하듯이 하는 걸 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표시 및 숨기기 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문단보라고 있습니다. 문단보가 비어 있을 겁니다. 체크하세요. 문단보를 체크하면 요렇게 껌뻑껌뻑거리는 자리에 엔터처럼 보이는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거를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면은 확대 축소라고 있을 거예요. 그 125%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는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폭 맞춤, 제일 위에는 폭 맞춤. 폭. 문서를 작성하면 A4 용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으로 작업하잖아요. A4 용지. 우리 책만한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쪽 맞춤으로 놓으면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쪽. 화면에 A4 용지가 한쪽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좋은데 글자를 하나하나씩 쓰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폭 맞춤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폭 맞춤으로 놓고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이 보이는 허연 게 뭐냐면 종이 한 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좀 내려가야 아래 거 보이겠죠. 그렇죠? 요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어떻게 했다? 문단부 보는 거, 문단번호 체크하는 거, 폭 맞춤으로 맞추는 거 두 가지. 자, 보너스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저 왼쪽에 보면 쪽윤곽이라고 있을 거예요. 쪽윤곽. 쪽윤곽이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다시 눌러보시면 뭐가 달라질 거예요. 제 왼쪽에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쪽윤곽을 누르시면은 이게 A4 용지인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이 보여요. 여백. 근데 쪽윤곽을 누르면 여백 없이 알맹이 글자 쓰는 영역만 보이겠다라는 거고, 다시 누르면 여백도 보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절히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무래도 쪽윤곽을 해제하고 보면은 글자가 크게 보이고, 쪽윤곽을 설정해 놓고 보면은 글자가 작게 보이는 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좀 크게 보시라고 쪽윤곽을 해제하고 볼 겁니다. 교재 어디냐면은요,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 11쪽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죠. 한글 2012 실행돼서 문서 편집창에 뭐가 깜빡거린다고요? 커서. 요 I자, 일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깜빡거리는 거를 컴퓨터 용어로 커서라 그래. 커서. 이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으면 컴퓨터가 멈춰 있을 때는 그래요. 컴퓨터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껌뻑껌뻑거려. 아, 지금 움직이구나. 우리 심장 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한글 2010 첫 걸음. 엔터를 땅땅 두 번. 하셨어요? 네. 되게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18? 발음이 그렇다. 18번째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은 볼테르라는 사람이 쓴 말이 있네요. 할 말이 없으면 욕지거리를 한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말 없으면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가사 한번 써볼게요. 노래가사. 화면이 잘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국기가 뭐죠? 국기? 태극기죠. 그럼 대한민국 국가는 뭐예요? 없어요. 지정된 게 없습니다.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가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 이렇게 지정한 것처럼 국가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지정을 안 했나 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저도 궁금해서 했더니 통상적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대요. 여러분 그 저작권법 아시죠? 이 노래를 국가에서 행사 때마다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노래 저작권자. 그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면 70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족 있죠. 유족한테 저작권료를 내는 거예요. 학교. 우리 애국조회 같은 거 하면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학교.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이거를 한대요. 유족이 그랬대네요. 국가로 지정해달라. 저작권 포기할 테니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불렀는데 저도 이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죠. 예. 오늘 나라 사랑하러 또 저기 어디 가나요? 예. 일편단심으로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보는데 빨간 줄이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도 철갑을 두른 듯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붙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자릿수를 맞추려고. 근데 구름 없이도 구름 다음에 없이를 띄면 되고, 밝은 달도 밝은 달은 일편 단심일세 띄우면 이렇게 빨간 줄이 사라지는데, 예, 빨간 줄이 사라져요. 일편 단심 이렇게.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맞춰본 것 뿐이죠, 뭐.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다가, 특히 영어 문장을 쓰다가 빨간 줄이 나오면 단어를 틀렸다, 내가 글자를 잘못 썼구나.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일찜에, 이정민. 이정민 빨간 줄 나오네. 홍길동, 일찜에는 왜 빨간 줄 안 나와요? 유명인사잖아. 유명인사잖아요. 그렇죠. 이정민은 한글 프로그램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정표 그러면 알아들어도, 이정표는 알아들는데 이정민은 못 알아듣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글자는 빨간색이 나와요. 틀렸다가 아니라 문법에, 우리나라 문법이나 사전에 없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글자를 그냥 무작정 써봤는데요. 화면 구성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구성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저 위에, 제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빈문서 1이라고 써있네요. 맞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글은 썼는데 아직 이름 등록을 안 한 거야. 출생신고를 안 한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해야 하면 돼? 저장 명령 걸어가지고 어딘가에다 보관해 두면은, 저장이 되면 이제 그 위에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한글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 저번에 할 때는 엑셀이라고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 이름이 여기 떠요. 그 다음에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마우스만 갖다 대도 이렇게 펼쳐지고요. 자, 편집이란 글자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그 화살표를 눌렀을 때 하고, 글자를 눌렀을 때 하고, 화살표를 눌렀을 때 하고 메뉴가 나타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글자를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밑에 펼친 목록처럼 이렇게
리본 메뉴로 열리는 거죠. 리본 메뉴로 열리고 그 옆에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이게 펼침 목록으로 보이는 거죠. 펼침 목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2007이라는 프로그램상에서는 리본 메뉴가 아니라 펼침 메뉴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 버전이 나올 때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메뉴 구조를 바꿨는데 옛날 메뉴, 새로 나온 메뉴를 같이 써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메뉴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엑셀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를 봐야 될 때는 보기로 가서 보는 거고, 뭐 키보드가 아닌,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아닌 뭔가를 입력하려면 입력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1번 눌렀잖아요. 엑셀에서는요. 그게 꾸미는 기능이라 그랬죠. 그게 서식이에요. 서식. 그 다음에 이제 쪽이라는 건 뭐예요? 인쇄하기 위해서 종이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건데, 이때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여기 있어요. 가로, 세로 쓰기도 있습니다. 세로 쓰기도 있어요. 세로 쓰기 하면 어떻게 돼? 오, 예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 요세차 어쩌고 저쩌고 모년 모일. 자, 가로 쓰기, 세로 쓰기. 오, 너무 좋죠. 마치, 그러니까 세로 쓰기로 글자 쓰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로 쓰기로 써놓고 나서 세로 쓰기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얘를 가로 용지로 바꿔놓고 나서 세로 쓰기를 하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요렇게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왠지 옛날 분위기도 날 것 같아요. 자, 쪽에 가서 가로 쓰기, 그 다음에 용지를 세로, 가로. 그 다음에 보안은 뭐예요? 보안? 암호를 설정하거나 여기 문서에다가 암호를 걸어놓으면 암호를 모르는 사람 못 열어보겠죠. 그런 것들. 검토도 있어요. 검토. 여기 보면 맞춤법 검사도 있고요. 한컴 사전도 있어요. 한컴 사전. 여러 도구도 있네요. 도구는 뭐가 있나 보세요. 도구. 메일 머지라는 말도 나오고, 뭐 색인 만들기도 나오고,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저 끄트머리로 가면 뭐가 있는데, 인터넷 우체국은 뭐예요? 얘가 인터넷으로 우체국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내가 쓴 글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저기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손글씨를 못 써. 여기다 글씨를 써. 우체국에 가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그쪽 프린터에 찍혀가지고 그 친구한테 우편물로 배송을 하는 거죠. 요거만 내야겠지. 검토가 없어요? 지금 요 검토라는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아까 한글 2011이랑 한글과 컴퓨터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컴 자동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얘가 여러분 댁에도 한글 2010 깔려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한컴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화면에 떠. 보여드릴게요. 요런 화면이 뜬다고. 이렇게 얘가 또 시키면 느려. 잠깐만요. 아이, 동작 느려. 이제 뜬다.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요 창이 뜨기 전에 오른쪽에 날짜가 나오는 영역에 한컴 오피스, 한컴 자동 업데이트가 뜨니까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화면이 쫙 조그맣게 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닫게 한단 말이야. 뭔가 뜨면 다 닫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거 업데이트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또 업데이트 할 게 뭐가 있는지, 아 최신 버전이래. 저는 업데이트 할 게 없는 게 다 깔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안 깔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검토 기능.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배울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오셔서라도 업데이트란 창이 뜨면은 업데이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켜놓고 업데이트 하시면 안 되고, 얘를 꺼놓고 업데이트를 해야 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고 나서 다시 실행하는 거죠. 댁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처음에 개발할 때 완벽하게 개발을 못해요. 처음에 완벽하게 개발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바뀌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기능들을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업데이트를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도구라는 곳에 가면은요, 도구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인터넷 우체국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쪽 다시 한번 가보시죠. 쪽은 있을 텐데, 쪽이라는 메뉴는 다 있으시죠? 제일 끄트머리에 무슨 메뉴가 있죠? 용지그룹에 원고지라고 있나 보세요. 원고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나라의 원고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200자 원고지, 400자 원고지, 1000자 원고지. 자, 200자 원고지를 놓고, 자, 요거 그냥 열기를 누르면 빈 원고지가 열려요. 빈 원고지가 열린다고. 그럼 이 빈 원고지 닫고 저장 안 할 거고요. 다시 원고지로 가서 요거 현재 문서, 지금 우리 글 쓴 거 있잖아요. 애국가 쓴 거 있잖아요. 이 글을 요 원고지에다 채워다 줄 거래요. 요 체크해 보세요. 밑에 거를 체크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쓴 글이 이렇게 원고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 되게 편하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원고지에다가 수기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저보고 이거를 컴퓨터로 입력해서 컴퓨터로 뽑아오래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원고지를 입력했으니까 원고지대로 뽑아야 됩니까?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글자만 쭉 뽑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해 그러더라고. 괜히 물어봤죠? 어차피 다 할 텐데. 그래갖고 이제 원고지로 이렇게 교정 좀 보고, 옛날 분들이라 글자를 좀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쓰고, 원고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드렸어요. 드렸더니 야, 똑같이 나오냐 원고지가?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나왔다 했더니 그거를 국방부로 보내가지고 국방부 수기에다가 실은 거죠. 그래서 그 원고지를, 원본은 집에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시고, 이제 원고해서 인쇄한 거는 이제 보내고 책으로도 받았고. 근데 지금은 원고지로 보내지 않죠. 뭐로 보내요?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지. 이렇게 보내면 되지. 그런데 보세요. 원고지 분량 20장 내외로 보내래요. 어떻게 알아요? 요 원고지를 꼭 클릭해야만이 20장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라고 있나 보세요. 파일에 가면 문서 정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눌러보시고 문서 통계라고 있을 겁니다. 문서 통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가보시면은 현재 글자는 222장, 원고지 분량은 2장이 넘었네.
원고지 분량으로 2장이 넘었어요. 2.1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그냥 10장 내외로 하시오, 20장 내외로 하시오, 100장 내외로 하시면 요 걸고 보면서 글을 마무리 하시면 돼요. 꼭 과거에는 원고지 썼잖아요. 굳이 쓰지 않고도 얘가 원고지 분량으로 대략 몇 장 분량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썼으니까 10장 내외로 보내라 그러는데 2장밖에 못 썼으니까 더 채워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 문서를 이제 보내면 아, 원고지 몇 장 분량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되게 편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요즘 소설가들도 여기다 글을 쓴단 말이야. 이 글을 써서 보내면 출판사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쁜 글꼴 만들어 가지고 출판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 원고지로 받은 거 보면서 다 컴퓨터로 또 입력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 줄을 제목 표시줄,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이걸 뭐라고? 메뉴 표시줄. 그 다음에 요 위에 오른쪽에 오른쪽 끄트머리에 보면은 접는 거 펼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르고 이 쪽이라는 메뉴나 보기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휙 들어갔잖아요. 엑셀도 그랬잖아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휙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거 누르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요. 요거 누를 때마다 오른쪽 끄트머리에 확인하셨어요? 어딘 건지? 예. 그런 것들이 저기 3번 메뉴래요. 도구 상자를 접을 거냐 펼칠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길쭉하게 나오는 거는 리본 메뉴 리본 메뉴.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가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화면이 글자를 크게 보는 바람에 화면에 다 메뉴가 안 나와서 그 옆에 있는 걸 눌러야만이 더 많은 메뉴가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더 오른쪽에 왼쪽에 이런 화살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그 화살표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또 다른 메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메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많이 글 쓰는 영역, 글자를 쓰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편집창. 근데 뭐 메뉴 이름 모른다고 해서 여기는 이 영역 이름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글 못 쓰는 건 아닌데, 누가 물어보죠. 아, 저기 메뉴판에 가서 제목 표시줄에 가서 제목 표시줄이 뭐야? 저기 접기 펴기 있잖아. 그럼 그게 뭐야? 좀 알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저장부터 해볼 거예요. 파일에 가서 저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세 번째가 저장하기라고 있어요. 어떤 건 누르셔도 되는데, 저장하기 누르면 처음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나올 거예요. 어디에 저장한다고 나와요? 내 문서에 저장한다고 나옵니까?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2010 첫걸음이라고 나오나요? 그 이유는 제일 위에 쓴 글이 제목으로 가요. 근데 나는 제목 바꾸고 싶을 거야. 뭐로? 연습. 여기다 연습. 연습이라고 쓰시면 돼. 연습.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 꼭대기 첫 줄에 연습하고 저장이 돼 있어요. 이름이. 아까는 거기에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어. 이제 출생신고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자 보세요. 엑셀하고 똑같아요.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 크게 하고 글꼴 바꾸고 글자 색깔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거 있어요. 진하게 하고 기울어뜨리고 밑줄도 치고, 글꼴의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골라서
자, 한번 제목 한번 꾸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정렬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애국가는 글자를 좀 크게 해볼까요? 글자만 크게. 이렇게. 그리고 또 저장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장만 돼요. 처음에 저장할 때는 이름을 물어요. 뭐라고 출생신고 해줄까? 그래서 연습하고 이름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글을 쓰고 고치고 꾸미고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해서 뭐 이 애들은 글자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만 더 크게 해도 되죠.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은 정도로만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저장하고. 자, 닫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작업하던 문서를 다음날 훗날에 또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를 생산한다 그래요. 문서를 생산. 문서를 새로 만드는 걸 문서를 생산한다 그러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문서를 작성하는, 문서를 저장하고 문서를 만들잖아요. 생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애기 낳는 것도 애기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없는 게 만들어주면 생산인데 생산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보존. 또 하나는 전달. 여러분이 일기 쓰잖아요. 일기. 이것도 문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일기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두고두고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땐 보존이라고 하죠. 자, 여기 출석부 있어요. 출석부도 생산한 거잖아요. 문서를. 얘는 보존도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언제 결석을 했구나, 언제 출석을 했구나, 이거 계속 보존해요. 1년 넘도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작성을 해서 사무실에 두면은 사무실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는 보존과 전달 기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표지 같은 거 있죠. 안내문 같은 거 인쇄하잖아요. 자, 만족도 조사합니다 하고 출석부 하나 씌워져 있었거든. 요런 거는 뭐야? 보존 기능은 아니고 전달 기능이지. 강사들한테 요거 좀 해주세요 라고 전달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목적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일기장을 컴퓨터 한글로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야기 비망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다 용도가 맞아도 되고, 이 목적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죠. 개똥이는 바보 썼단 말이야. 화가 나니까 그렇게 쓰고 나서 그냥 닫았어. 왜? 보존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열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글 2010 실행해서 아까 던 문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노란색 아이콘이 있네. 근데 얘를 직접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화살표를 눌렀더니 오, 아까 연습이란 거 누가 했었네. 연습을 누가 열어봤었네. 만들어놨었네. 이거 열 거니? 아, 난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노란색을 눌러가지고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고. 요거 연습 열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짠하니 열렸지. 이렇게 해서 내가 저장을 하고 다음에 또 열어서 또 문서를 만들고, 아직은 누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이거를 뭐 보존할 의미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다음에 또 열어봐야 되니까 그때는 보존이죠. 이때는 보존이죠. 지금 보존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자,
저기 도구라는 메뉴는 있나요? 도구라는 메뉴 한번 가보세요. 도구라는 메뉴 가보면 책에는 도구 옆에 화살표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도구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제일 끝에서 두 번째가 사용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도구라는 글자를 누르면 저 끄트머리에 아까 우체국 옆에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름말이 나오나. 스킨, 도구상자, 단축키, 메뉴, 명령, 열림상자. 굳이 선택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아까 이 책에는 뭐 하래요? 일반에 가서 프로그램 테마를 뭐로 하래요? 한글 2007로 할 건지, 한글 2007처럼 변했어. 메뉴가. 아니야, 난 2010을 쓸 거야. 2010. 괜히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거는요. 예. 자, 닫기 누르고요. 이번에는 도구에 가시면 저 끝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 설정. 아까 그 사용자 설정 옆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톱니바퀴 그림처럼 붙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눌러보세요. 사용자 정보 가보세요. 사용자 정보. 자, 사용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쓸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써보세요. 아니면 그냥 주말반이라고 쓰셔도 되고, 내 이름 쓰기가 좀 그럴 것 같으면 안 쓰셔도 되고. 회사 이름 서부여성발전센터, 직책 강사, 정보화 강사, 이렇게. 강사, 직책은 강사니까는. 여기 보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난, 집전화 회사 전화번호 입력하는 난, 홈페이지 입력하는 난, 전자우편 쓰는 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차후에 이 이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쓰고 저장을 하면은, 아, 이거 이정민 훈장이 작성한 글이구나 하고 증거가 돼요. 편해요. 이름은 편해. 자, 환경 설정에 가서, 그런데 여기다가 다 입력할 필요는 없죠. 우리 집 전화번호 뭐 다 집어넣으면 이런 정보가 저장이 돼서 전달이 되면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회사에서 만든 문서라면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이름, 그다음 우리 회사 이름, 뭐 부서 이름, 직책 이름, 여기는 뭐 정보화 교실, 이렇게 부서 이름하고 직책 이름하고 회사 전화번호 정도는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설정 누르시면 다음에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교재 19쪽에 보시면은 편집 용지 설정 및 바탕 쪽 설정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한 장 더 넘기면 편집 용지라고 돼 있어요. 편집 용지는 여기 있습니다. 쪽에 가면은 요거 보이세요? 여기 쪽 여백. 쪽 여백에 가면 제일 밑에 쪽 여백 설정, 쪽이라는 화살표를 누르면 편집 용지가 떠요. F7번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는 외워두시면 좋은데, 자, 쪽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쪽 여백에 가서 제일 밑에는 쪽 여백 설정, 그게 F7번이에요.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자, 이때 A4 용지로 만들 거냐, A4 용지. A4 용지가 대한민국 공문서 규격이에요.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A4 용지야. 그래서 좁은 길이가 210mm, 21cm,
긴 거 넓은 데가 297mm, 29.7cm. 이게 우리나라 문석 규격이야. 자, 보시면 F7번 누르시면 돼요. F7번. 자, 쪽에 가서 쪽 여백 눌러서 저 밑에 있는 쪽 여백 설정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편집 용지 눌러도 되고, F7번 기억하셨다가 키보드로 F7번 눌러도 되고. 우리가 메뉴판을 많이 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용지가 A4 용지도 있고요, A3 용지도 있어요. A3 용지는 A4의 2배예요. A5도 있어요. A5는 A4를 반 자른 용이죠. A6도 있어요. 서점에 가면 손바닥만한 책 있잖아. 문고판이라고 하는 거. 그거. 즉 A4 용지를 가로 세로 한 번 접으면, 그러니까 본래 A0라는 용지가 있어요. A0. 되게 큰 종이에요. 그걸 한 번 접었어. 한 번 접어서 자르면 두 장 나오잖아요. 그게 A1. 그 A0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었어요. 그 두 번 접었다고 해서 A2.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접었어. A3. 걔를 또 한 번 접었어. A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B5도 있어요. B5. B4도 있어요. B4는 A4보다 커요. B가 A보다 큰 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야, 용지 뭐로 할까? A4 용지. 오케이, A4 용지 선택하면 돼.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자, 이런 출석부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럼 가로로 선택을 해야 되고, 1번 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어? 세로. 그럼 세로로 하면 되고. 여백이 있네. 여백이 왼쪽이 얼마예요? 21cm 짜리 종인데 왼쪽에 3cm 띄우고 오른쪽에 3cm 잘라버리면 몸통은 몇 cm 남아? 15cm. 그 저기 보시면 눈금자가 얼마로 돼 있어? 15에 가 있잖아. 근데 이 출석부는 어때요? 왼쪽 오른쪽 여백이, 왼쪽이 10mm, 1cm, 오른쪽이 10mm. 한번 해보세요. 왼쪽 10mm, 오른쪽 10mm. 한번 줘보세요. 응? 안 돼요. 지금 왼쪽 여백 1cm, 10mm, 오른쪽 10mm. 그러면 21cm 중에서 좌우 해서 2cm를 뗐으니까, 1cm 뗐으니까 19cm가 남겠죠. 설정. 그럼 눈금자가 여기 19cm로 19cm로 눈금자가 나올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렇죠? 근데 위가 너무 많네. 위에가 많아. 그럼 다시 F7번 눌러서 위쪽을 얼마를 줄 거냐면요, 머릿말하고 위쪽하고 합쳐서 위쪽은 10, 위쪽은 10으로 줄 거고요. 머릿말은 5 줘볼 거야. 아, 위쪽을 5, 머릿말은 10, 꼬리말은 5, 아래쪽은 5. 위쪽은 5, 10, 5하고 10. 위쪽이 5mm. 머릿말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말. 종이 꼭대기에 매번 반복돼서 나타나는 글자가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는 오른쪽에 쪽번호 보이죠? 그리고 무슨 메시지가 적혀있죠? 2장 뭐뭐뭐뭐 설정하기. 왼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쪽번호하고 한글 2010 하고 써 있잖아요. 이게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잖아요. 이게 바닥글, 다른 말로 꼬릿말. 엑셀에서는 바닥글이라고 부르고요, 아래 한글에서는 꼬릿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대기 위에 나타난 영역은 머리글. 우리 한글에서는 머릿말 하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말. 그래서 위에는 5하고 10을 주고 밑에는 5하고 5를 줘서 설정을 누르면 이 위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이제는 여백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학생들은 보고서를 쓸 때 여백을 많이 줘요. 이유가 뭐예요? 글자가 조금 들어가잖아. 여백을 많이 주면. 그러면 글자를 많이 안 써도 양이 늘어나거든, 양이.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백을 설정해 주죠. 좌우 2cm, 위아래 2cm 딱 정해놓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딱 정해줘.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써야 돼. 양을 함부로 못 늘리죠.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막 지 멋대로 막 쓴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나름 꾸며본 거예요. 자, 편집용지 아까 어디서 구했다고요? 쪽에 가서 쪽여백에 가서 찾아도 되고, 화살표 눌러서 편집용지 눌러도 되고, F7번 눌러도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편집용지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A4 용지로 인쇄를 해서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를 A6 용지, A4를 한 번 접고 또 접으면, 아까 문고판만한 거라고 했죠. 문고판만한 거. 요만한 거로 종이를 잘라 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요런 종이를 집어넣어서 프린터로 인쇄하면 휴대하기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F7번에서 뭐를 해야 돼? A6 문고판을 선택해 놓고 글을 써야죠. 그러면 왼쪽에 아까 10mm, 오른쪽에 10mm 주면 보세요. 이제 글자가 너무 커져 버렸지.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A4 용지가 아니라 A6 용지란 말이야. A6 용지.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A6 용지니까 A4 용지를 반 접고 또 반 접어서 자른 크기만한 거.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A4로 다시 바꿔 놓을 테고요. 네, 5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 바탕 쪽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바탕 쪽. 쪽 메뉴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바탕 쪽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바탕 쪽. 쪽은 뭐예요? 쪽이? 몇 쪽 하잖아요. 종이. 인쇄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종이. 이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 쪽에 가서 양쪽에다 놓고 만들기 한번 눌러볼 거예요.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요. 저기 어디 있더라? 입력. 편집에 있나? 편집에 가면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나 보세요. 그리기 마당 찾으셨어요? 클릭하고 그리기 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기 마당. 그럼 여기 클립 아트도 보이고 그리기 조각도 보이는데, 책에서는 뭐를 가르냐면요. 그리기 조각으로 내려가서 쭉 가시면 배경 그림 찾아보세요. 배경 그림 1, 배경 그림 2 이런 거 있을 텐데, 책에서는 배경 그림 1 하래요. 1. 그리고 가을 편지라는 게 있대요. 가을 편지 선택하고 넣기 눌러 보세요. 이런 창이 떴나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떼어보세요. 드래그 하지 않고, 드래그 하는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클릭했다 띄면 요런 게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 꽉 차게끔. 다시 얘 선택하고, 이 그림 선택하고 딜리트. 다시 그리기 마당에 가서 가을 들판 말고 가을 편지를 넣을 건데요. 가을 편지를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때 요 자리에다, 여기 껌뻑거리는 자리에다가 딸깍 눌렀다 뜰 거예요. 그럼 딱 요 화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저 바탕 쪽에 가서 바탕 쪽 보이세요? 왼쪽에 파일 편집 보기 옆에 파일 왼쪽에 바탕 쪽이라고 있는데 닫기라고 있나요? 닫기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여요 이게요? 근데 글자가 저는 좀 이상하게 나왔다. 또 앞에 한글 글자 앞에다 놓고 엔터 한번 치면 내려가지 뭐. 매 페이지마다 요 낙엽 그림이 들어있는 얘가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배경을 넣고 싶은 거야. 배경. 이거를 우리는 바탕 쪽이라 그래요. 바탕이 되는 쪽이라고. 자, 그럼 바탕 쪽을 편집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바탕 쪽에 가서 바탕 쪽. 얘 지워볼까요? 바탕 쪽 지우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탕 쪽이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그냥 허여벌판에다 글 쓰는 거죠. 다시 바탕 쪽 한번 넣어볼게요. 반대로. 자, 쪽에 가서 바탕 쪽 가가지고 이번엔 양쪽에다 할 건데, 양쪽이라는 말은 뭐예요? 짝수 쪽, 홀수 쪽 있잖아, 종이가.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에 상관없이, 홀수 짝수에 상관없이 다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만들기 누르고 여기다가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을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배경 그림 2번 눌러보세요. 배경 그림 2번. 그러면 꽃담이라는 거 있나? 꽃담. 꽃담을 선택하고 넣기. 이 자리에다 클릭하면 꽃담이 들어가. 꽃담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탕 쪽을 빠져나오면 돼요. 저 끄트머리 가서 바탕 쪽에 X 있죠? 누르시면 빠져나옵니다. 와, 예쁘다. 편지 쓸 때 좋죠. 야, 돈 갚어 이런 걸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거 쓸 때. 예. 신체 포기각서 이걸 여기다 쓰기엔 좀 그렇죠. 예. 자, 가운데 정렬 딱 켜놓으면 보세요. 왠지 애국가가 되게 블링블링하고, 그렇죠, 사랑스러워지죠. 예. 자, 보시면 오,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서 마지막에 가서 페이지 엔터를 막 치다 보면 페이지가 바뀔 거 아닙니까? 페이지가 바뀌어도 그 종이가, 꽃담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24쪽에 뭐가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넣기 눌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드래그 합시다 그랬잖아요. 드래그를 하면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내가 늘려야 되는데 클릭 이러잖아요. 그럼 화면에 맞춰서 착 커져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내가 드래그 해야 돼요. 크기를 내가 요만큼만 만들 거야, 작게만 만들 거야, 그러면 드래그를 하는 거고, 클릭을 하면 쫙 펼쳐지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세로 용지였죠. 세로 용지에다가 꽃담이 세로였잖아요. 근데 이게 가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쪽에 가서 가로를 바꾸면 안 맞잖아. 바탕 쪽이 안 맞잖아요. 세로니까 맞았지만 가로 같으면 어떻게 돼? 안 맞는다니까. 지금 보시면 왜? 높아. 그 좁아. 그럼 바탕 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줄여가지고, 이게 줄여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줘야 돼. 이렇게 늘려줘야 돼. 뚱뚱해졌는데? 아이. 자,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괜찮다 이것도. 가로 용지로 바꾸는 거예요. 가로 용지. F7번 눌러서 아까 세로였던 걸 가로로 바꾸셔도 되고, 어디에서 쪽이라는 메뉴 누르시면 제일 왼쪽에 세로, 가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는 알아서 가로, 세로로 가는데 바탕 쪽이 달라졌잖아. 바탕 쪽. 아까는 어떻게 됐었어요? 세로에 꽃담이 그려졌는데 가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꽃담을, 얘를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해 줘야지. 요렇게 보세요. 줄이고
올려서 또 펼칠 건 펼치고 뭐 내릴 건 내리고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렇게 조절을 하면 뭐가 된다? 이제 얘가 가로 용지에 맞게끔 바탕 쪽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안 이쁘다. 왜? 원래 세로로 만들어진 그림이라 가로로 펼쳐 놓으니까 똥땡이가 돼서 별로 안 이뻐요. 24쪽에 보시면 세로로 만들어진 그림을 가로로 넓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낙엽잎이 뚱뚱해져 갖고 안 이뻐.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얀색 보이세요? 이거 하얀색 세문서 만들기. 종이가 만들어졌는데 29페이지 무인도라는 그림을 넣어서 배경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런데 문서를 새로 만들겠다 해서 새 문서를 누르면 여백이 어떤가 보세요. 여백이 되게 많아요. 일단 여백은 건드리지 마시고 쪽에 가서 바탕 쪽 만들기,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 그리고 배경 1번에 가서 무인도. 원래 무인도가 어디 있지? 무인도 있다. 저 밑 가나다 순이 아니네. 가을 들판에서 석양 지나니까는 또 고독한 제왕 기도, 또 지나니까는 남극, 여기 무인도 있다. 무인도. 그래서 넣기 눌러가지고 이쯤에다가 클릭하시면 일부러 좀 크게 해주세요. 아까 여백에 아까 여기서 어디가 있었냐면 여백이 여기잖아요. 여기 글 쓰는 단이 여기잖아요. 얘보다 더 크게 하세요. 여기다 맞추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감싸세요. 이렇게 감싸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다가 그리기 마당을 넣을 건데 어떻게 넣으라고요? 무인도 선택해서 넣기 누르면 요렇게 화살표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 그때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이쯤에다 하세요. 이쯤 클릭하시면 얘를 좀 넓히시라고. 저 위에 오른쪽 왼쪽에 아래까지 이렇게 넓혀주세요. 그리고 바탕 쪽을 빠져나오면 보세요. 어떻게 된다. 이거 바탕 쪽 잘못 만들면 더 흉해요. 사실은 바탕 쪽이 저 왼쪽 위 오른쪽 끝에까지 꽉 차야 보기 좋아요. 요 글자 쓰는 난만 딱 보이면 흉할 수 있어요. 다시 바탕 쪽에 가서 얘를 이렇게 최대 확대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최대로 확대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빠져나오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글씨 쓰는 거죠. 친구야 반갑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럼 그러지.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 이제. 그럼 여기 무인도에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다 이제 글 쓰면 돼요. 글자 크기는 큼지막하게 써서 보고 싶은 친구에게 너는 그곳 무인도에서 뭐 하고 지내니? 나는 오늘 촛불 키러 간다. 촛불 잔치에 간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글도 쓰는 거지. 재밌어요. 거기에 가서 조판부를 선택하셨나? 조판부? 개체 속성이라고 뜬다고요? 자, 아까 쪽에 가서 바탕 쪽에 갔는데
얘가 개체 속성?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세문서 하셨죠? 그렇죠? 자, 틀리신 분은 어떻게 했냐면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을 여기다 그냥 우겨 넘겨. 여기다 넘겨. 알아. 본인이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쪽에 가서 바탕 쪽을 눌러가지고 바탕 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을 가져와야 돼. 이때 그리기 마당을 가져올 때 보시면 뭐 선인장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그림 2번도 있어. 이런 거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왕이면 보세요. 넣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넣기를 눌러서 여기다 그리지 말고 저 왼쪽 꼭대기에다 그려. 그래서 얘를 왼쪽 벽에다 붙여. 왼쪽 벽에다 붙여. 저 끝에까지. 그리고 얘를 오른쪽 끝까지 가. 아래도 아래쪽 끝까지 가. 꽉 채우는 거. 꽉 채우는 거. 꽉 채우는 거야. 여기다 글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매 페이지마다 자유의 여신상에 나오는 이 그림을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탕 쪽이라는 거라고. 이제 바탕 쪽을 빠져나오면 이제 비로소 글 쓰는 난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보세요. 여기에서 그리기 마당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리기 마당을 가져와서 여기다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글씨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이거 걸거적거리거든? 걸거적거려요. 그래서 1페이지는 요거를 넣고 2페이지는 다른 걸 넣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난 매 페이지마다 요 고추잠 자리 날아다니는 거를 배경으로 넣고 싶어 그러면 이게 쪽에 가서 바탕 쪽에 가서 넣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탕 쪽이라는 말은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배경 그림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 쪽이라고 보는. 바탕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용지를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힘드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알아요. 근데 꼭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 박자 건너뛰고 다른 거 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쪽에 가서 바탕 쪽을 만들기 누르고 여기에서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을 가져오든지 그림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탕 쪽에서. 그러니까 바탕 쪽을 빠져나와야지. 바탕 쪽을 빠져나와야 글 쓰는 날이 있든 없든 하겠지. 바탕 쪽 상태에서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교재 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자, 한글, 한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그 다음에 수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교재 30페이지 보시면은 별표, 뜻이 좋은 사자성어 별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특수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한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입력에 가서 입력 저 끝으로 가시면 문자표, 화살표가 있어요. 문자표, 화살표. 당구장 표시처럼 생긴 거 말고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고 화살표 누르시고 문자표. 입력이랑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에 문자표가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한 번에 가는 거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고, 입력이란 메뉴를 눌러서 당구장 표시처럼 보이는 기호 밑에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그러면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가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표를 여러분 쓰시던 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기호가 어느 동물에 처박혀 있는지는 알아야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어 반각을 찾아가지고 여기 가서 막 동글뱅이나 전화기 모양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오겠죠. 일본어니까는. 전각기호 일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런 기호가 많아요. 전화기 모양, 화살표 모양, 하트, 클로바, 별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각기호. 그 다음에 저 올라가 보시면 뭐 라틴어, 그리스어, 헬라어, 러시아말, 히브리어 이걸 줄 알아야 뭘 쓰지? 그 다음에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보시면 또 특이한 기호들이 있어요. 라틴어, 아랍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나라 말이야 이거? 타이, 티베트,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하는 거 있죠. 버마. 예, 미얀마. 그 아웅산. 난 처음에 아웅산에서 무슨 산인 줄 알았어. 한라산처럼. 거기 유명한 인물이 돼요. 그렇죠? 그 미얀마 이런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문자표를 하든 어느 문자표든 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기호가 어딘지를 많이 들여다 보셔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별표 놓고 한 칸 띄우고 뜻이 좋은 사자성어 또 허연 별표. 아까 시커먼 별표였는데 이건 허연 별표. 이렇게 넣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문자표 명령이 뭐냐면요. 컨트롤 F10번이에요.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0번 누르는 게 문자표예요. 아래 한글을 여러분이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하고 F10번 누르면 이렇게 문자표가 나와요. 여기에서 요런 기호였네. 아까 요거 허연 삼각형 당금지게 이걸 한자로 바꿔야죠. 그럼 한자키 누르면 돼요. 그럼 보세요. 나오잖아. 이때 중요한 거 이렇게 해놓고 한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이 사라지고 한자로만 바뀌고 요거는 뭐가 된다? 우리말 옆에 한자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 글자 한번 써볼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라고 써보세요. 하. 그러니까 히읗에 R을 누르는 거죠. 근데 R을 한번 더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R에 아가 돼요. 그렇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말싸미 뭐 이런 거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란 말싸미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R을 두 번 누르면 아래 아가 돼요. 저는 하에 히읗에 아에 R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아래 아가 돼요. 엑셀에서는 안 돼요. 여기 한글에서만 하는 거. 한글에서만. R라는 걸 두 번 누른다고. 그러니까는 히읗에 아에 니은을 쓰면 한인데 히읗에 아에 R을 한 번 더 눌러주고 하면 아래 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좀 특이한 기능이죠. 이건 특이한 기능이고. 자, 방문다식. 다문박식이네. 다문박식. 자, 이것도 기호가 이렇게 해서 다문박식 한자키 누르면 이번 한자가 앞에 하고 뒤에 한글. 이렇게.
자,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컨트롤 F10번 기억하셔야 돼요. 입력에 가서 문자표를 누르셔도 되고, 저 입력 도우미 그룹에 가서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거기 있는 문자표를 누르셔도 되는데, 컨트롤 F10번 누르는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특수문자표 안에는 문자표들 그룹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소그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많이 모르면 여기 와서 그냥 빠져가지고 못 빠져, 글자를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뜻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세요. 전각기호라는 말이 있고 반각기호라는 말이 나와요. 전각기호는 뭐냐면 이런 거, 전화기 모양이나 화살표나 이런 거 있죠. 정사각형처럼 생긴 거,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하게 생긴 거, 이거를 전각이라 그래요. 온전할 전자 써가지고. 반각은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로 뭐 괄호 열고 물음표 뭐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반쪽짜리 글자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한자나 우리나라 말은 온전한 글자라서 가로 세로가 동일한 크기예요. 이걸 전각 반각이라고 구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전각 기호를 쓰면은 우리말처럼 크게 나오고요, 반각 기호를 쓰면은 영문자처럼 나와요. 작게 나와요. 반쪽짜리로 나와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괄호 이런 글자도 있어요. 괄호 글자. 그러니까 괄호를 쓸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키보드를 쓸 때 괄호 열고 기역 괄호 닫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근데 요건 어때요? 얘는 지금 몇 글자냐면 영문으로 말하면 4글자고 우리말로 말하면 2글자예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한 세트, 기역이 한 세트. 얘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편하단 말이야, 이게 어쩔 때는. 그래서 전각 기호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글자. 원 글자도 있어요. 기역, 니은 이런 거 원에다 놓고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걸 키보드를 쓰려면 원에다 글자 쓰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글자 쓰려면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자, 3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뜻이 좋은 한자 사자성어 해가지고 뭐 단금지개니 이런 거 만면춘풍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는. 근데 만면춘풍은 한자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두 개씩 바뀌어요. 아까 다문박식은 통으로 바뀌었거든. 여기 박학다식 같은 경우도 통으로 바뀌는데 만면춘풍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안 바뀌고 만면, 춘풍 따로따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뭐 따로따로 바꿔야지 뭐. 자, 보세요. 아까 박학다식 그러면 한꺼번에 바뀌잖아요. 한꺼번에. 그럼 한꺼번에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면, 춘풍 같은 경우에는 바꾸니까 만면만 나오잖아요. 만면. 그 만면만 바꾸고 다시 춘풍 또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두 번에 걸쳐서 바꾸면 되지. 이렇게는 어떻게 만들어요? 만면춘풍을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가로 열고 여기도 만면춘풍 쓰면 되지. 아까 이거는 다문박식을 우리말을 쓰고 한자로 바꿀 때 요거를 선택해서 바꾸게 한 거지, 얘를. 그럼 우리말 옆에 한자 옆에 우리말이 나오거나 우리말 옆에 한자가 병행으로 나오는 거고, 만면춘풍은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두 개 잘라지니까. 그럼 한자로만 통으로 바꿨다가 그냥 괄호 열고 우리가 우리말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얘를 앞에 쓰든지 뒤에 쓰든지 간에 알아서 쓰면 되지. 딱 정해진 입맛대로 구할 수가 없으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남의 입맛대로 만들어서 써줘야지 뭐. 네.
동글뱅이 안에 100 들어가 있나요? 보세요 거기 30페이지 보면 어떻게 입력할까요? 요거 하는 거 글자 겹치기. 글자 겹치기라는 거 있어요. 눌러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 눌러서 글자 겹치기도 있고 어디 갔지? 글자 겹치기가 에이 여기서 찾자. 그냥 글자 겹치기. 그럼 보세요. 제가 999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999 들어갔네. 999 들어갔죠? 글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글자 겹치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네모자 선택해 놓고 V 누르면 어떻게 돼? V 근데 이상하다. V자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얘가 깨졌다? 제대로 보이는데 거기서 좀 깨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V자를 누르면 얘는 제대로 보이는데 그렇죠. 얘는 제대로 보이는데 얘는 깨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반쪽아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해보면 제대로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글자 겹치게 들어가서 원 안에다가 우리말로 인 쓰면 어떻게 돼? 인자가 나오죠. 뭐 이렇게 요거 요런 거 쓰는 것 같은데 요거 이거 재활용 마크인가? 재활용하라는 것 같은데 안 이쁘다. 재활용하는 거 이런 기호도 있어요. 글자 겹치기에 가서 요 네모는 무슨 글자다? 동그란 원인데 안에가 비어 있는 거고요. 얘는 뭐다? 꽉 차 있는 원이고 이거는 비어 있는 원이고 꽉 차 있는 거. 이거는 네모인데 하얀 거고 꽉 차 있는 거고 뭐 모양새가 다른 것도 찾는 거고. 만약 글자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얘는 글자 색깔을 바꾸면 뭐가 된다? 마치 이거는 도장 뭐 암흑에 인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글자와 글자를 겹치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음자하고 미음 A자 대문자 A하고 Y자하고 겹치면 어떻게 될까? 글자끼리 겹치기. 글자끼리 겹치는 거. 모양하고 겹치는 거 말고 글자끼리 겹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A라는 글자하고 Y라는 글자를 겹쳐. 여기다 C도 쓰면 어떻게 돼? C. 대문자 C를 누르면 AYC, BYC 써볼까? 못 알아보겠다. AC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글자와 글자 겹치는 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자 위에다 글자를 또 한 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C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하고 C자를 겹칠래니까 글자가 겹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겹치기 기능을 이용해서 겹치는 거예요. 예. 반복은 안 된다. 응? 반복. 반복이요? 네. 얼마나 반복? 어떻게 반복? 두세 개? 네. 자 보세요. 여기다가 홍이라는 글자랑 길이라는 글자랑 동이라는 글자랑 겹치면 홍길동 겹쳐졌잖아요. 보기 흉하죠? 그게 아니고 홍자 동그라미 쓰고 홍 홍홍홍? 네.
여기다가 홍홍홍 그럼 복사해서 붙이면 홍홍홍 뭘 못해.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겹치는 기능에서 홍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만든 상태에서 복사해서 붙이면 나오는 거죠. 그냥 다 궁금한 거란 말이야. 다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를 글자 겹치기 기능에도 넣어주면 좋을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도 될까? 그러면 그냥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쌤, 테두리 없이는 어떻게? 테두리를 뭘 어떻게? 그러니까 AC에 그냥 AC만. 이거? 옆에요. 이거? 예. 이거는 그냥 제가 키보드로 A, B, C, D 쓴 거예요. A, 이거는 A, B, C, D 이렇게 쓴 거야. 이거는. 앞에 거 두 개는 요 A, C 이거는 결합한 거고요. 이건 그냥 키보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말이든 한자든 우리말은 그냥 키보드로 쓰면 되고 영어는 키보드로 쓰면 되고 숫자도 쓰면 되는데 한자는 우리말로 써놓고 바꿔야 되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우더라고요.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배울학을 어떻게 써? 그러더라고요. 뭐 학을 찾아봐. 학 찾아.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한자키 눌러. 여기 보면 자전이라고 있어. 자전. 요 밑에 자전 오른쪽 두 번째 거예요. 요거 이게 자전이에요. 자, 이건 배울학, 이거는 학학, 사나울학, 희롱거릴학, 골학. 그러니까 이게 배울학이야. 아빠 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고. 자, 형제. 아빠 형이 무슨 뜻이고 제가 무슨 뜻이야? 야, 한자키 눌러봐. 알았어. 아빠 가. 내가 이거 보고 할게. 두 번 다시 안 물어요. 이거 다 있어. 맏형, 아우제. 아우가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어린 애기 때니까. 초등학교 때 아우라는 말은 동생이다 했더니 요즘 또 네이버에 물어보면 또 아우가 무슨 뜻인지 아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게 표현해요. 잠깐만, 저 궁금한. 구구구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어떻게? 구구구 동그라미 안에 구. 자, 있는 거. 글자 겹치기 들어가서 글자끼리 겹칠 건지 밑에 있는 동글뱅이랑 겹칠 건지. 자, 동글뱅이랑 겹칠 건데 여기다 주자를 쓰면 주에다가 동글뱅이가 들어가고. 숫자로 아홉이요. 아홉. 999. 근데 구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미쳤나? 아까 전에. 아깐 됐는데 요거 겹쳐서 그래. 요거 빼야 돼. 그래야 999가 나오지. 얘를 끼니까 9끼리 붙은 거야. 요거. 그래서 너무 많다. 예전에는 999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번호표 만들어주면 되지. 잠깐만. 용이 4개. 용이 4개가 뭔지 아세요? 용이 승천한 걸 4글자. 이거 아닌데? 용. 이름을 까먹었네. 용용자 있죠. 용용자. 그 용을 4개를 쓴 글자가 있어요. 한자로. 그게 한자 중에서 가장 획수가 많대요. 그게 뭐 수다스러울 뭐라 그러는데? 수다스러울 절? 이 절인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맞네. 맞아. 용자가 4개 모인 거.
용용자가 4개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수다스러울 절? 수다스러울 무슨 뭐라고 아까? 수다스러울 절. 용이 시끄러운가 보죠? 용이 4개가 모이면 4마리가 모이면 되게 시끄러운가 봐. 예, 이게 용자 4개 이거. 이것도 뭐야? 구름 밑에서 용 4마리가 수다를 떠는 거네? 뭐 이런 거야? 얘는 잉크값도 많이 들어가겠다. 이게 절자라 그랬죠, 절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자 입력하는 것 중에 보면 이거 있어요. 색임 입력. 색임 입력이라 그래서 배울학이라고 쓰면은요. 배울학이 탁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다스러울 절? 그런 말은 없다. 그러면 한자 중에 부수 획수를 찾는 게 있어요. 부수 획수. 아까 몇 획이라고요? 48획이라고? 아까 대충 보니까 48획 얘기가 나왔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48획이 아니야. 64획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총 획수가 68획짜리가 없다. 52획이 큰 거네. 이게 가장 큰 글자네. 우리 아래 한글에 있는 한자 중에서는 얘가 부수가 제일 많은 거네. 총 64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수다스러울 절이고 구름표, 우레소리 병, 표라는 글자도 있나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 글자야?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게 뭐야? 밭전자를 4개를 쓰고 밭을 갈다가 죽는다는 뜻이야 뭐야? 그렇죠. 이렇게 밭전자가 4개 밭부자인데? 128획이라고? 근데 이거는 중국어 한자고 우리말 한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 찾아봤잖아요. 우리말 한자 중에서는 한자 입력에 가서 부수 획수로 찾는 게 있거든요. 부수 획수. 그러니까 총 획수로 따질 때 52획이 가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48획짜리가 있다고. 이거 뭐야? 용자가 밑에는 용 2마리 있고 위에는 용 1마리가 있네. 용 4마리가 아니라 용 3마리네. 용 2마리가 모이면 죽죠. 용용 죽겠지 해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 집에 용띠가 셋이 있어요. 셋. 저하고 애엄마가 같은 용띠고요. 우리 막둥이가 저랑 띠동갑 용띠예요. 근데 잠깐만, 용 3마리가 아까 뭐라고? 용이 가는 모양 답. 이게 답자구나. 답답하네. 예. 총 48획, 48획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용이 위에, 밑에 둘. 딱 됐다. 밑에 엄마 아빠 용, 위에 새끼 용. 그럼 됐네. 이런 용자가 나오고요. 이런 용자가 나와서 한자키 누르면, 원래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바뀌어지는데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얘는 안 바뀌어지네. 한자키 눌러도 안 바뀌어져. 요런 거는 한자키 누르면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우리말을 한자로 누르면 한자로 바뀌고, 다시 얘를 한자키 누르면 우리말로 바뀝니다. 참 특이한 한자가 많네. 그렇죠? 말 많을 절, 수다스러울 절. 예. 용자를 4번 써서 만들어졌다. 5세기 이전에 사용되었다.
62핵 흥자를 4번 쓰는 거. 방방면을 84획도 있대네요. 하여튼 특이한 한자를 제가 좀 아까 봤는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단어 등록할 수도 있어요. 단어 등록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자로 등록해야 되거든. 자, 블럭을 잡고 한자 입력에 가서 단어 등록. 그래서 하나씩 한자를 바꿀 거예요. 이제는 한자가 나와요. 오얏릿이라 그러죠. 그 오얏이 자두나무래요. 자두열매. 그러니까 자두나물이 이제는 오얏이란 말을 안 쓰고 자두나무라는 걸, 자두열매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다 한자로 바꿔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이름 쓰고 한자키 누르면 착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여기다 놓고요. 블럭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뒤에다 놓으시고요. 한자키 다시 누르면 바뀌어요. 어머? 매래평양에서 와시다. 리정민이 아이요. 뭐 이거야? 이렇게 한자키 눌러서. 이건 좀 그렇다. 갑자기.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홍길동 그래서 블럭을 잡고요. 한자 입력에 가서 단어 등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단어 등록을.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한글 2010 안에다가 홍길동이라는 한자를 내가 등록을 시켜줘야 돼. 등록 누르고 이제 한자키 누르면 홍자 바꾸고 길자 바꾸고 동자 바꾸고 그래서 등록을 누르면 밑에 있나 보다. 자, 등록을 해서 이제 한자키를 누르면 이제 이런 홍길동도 있고 저런 홍길동도 있네요. 등록을 해놨나봐. 이렇게 홍길동. 좀 전에 홍길동 했어요. 동력동자 써서. 이계동 누군지 아세요? 철종임금이 강화도령이잖아요. 강화도령. 동네에서 개똥이라고 불렀대. 개똥아. 근데 임금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을 수 없으니까 개동. 동쪽이 열린다. 그래서 이계동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자, 한자를 변환하는 방법은 직접 내가 우리말을 써서 한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부수 획수를 갖고 찾는 방법. 어디 간판을 가다 보니까 한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얘를 딱 그려봤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 그럼 이제 부수가 뭐고 획수가 뭔지 찾아가지고 찾는 방법. 옛날 우리 옥편에서 찾는 방법처럼. 그 다음에 뭐 나무 목 이런 식으로. 인명 한자로 바꾸는 건 뭐예요? 인명 한자는 뭐야? 인명사전에 들어있는 사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네. 자, 그 다음 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식이 들어있어요. 수식. 여기 수식을 누를 건데
이 수식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수식은 수학식이란 얘기예요. 수학식. 자, 이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이라는 거 있죠. 입력에 가면 수식이 있어요. 그럼 가서 요 수식을 누르면 fx라고 수식을 누르면 요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y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썼어? x는 루트 2일 때 이렇게 써있죠. 책에 보시면 루트 2라고 써있잖아. 그럼 그 기호를 어디서 찾아? 여기에서 찾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요 기호가 있어요. 2. 근데 여기다 우리말을 일대 쓰면 큰일 나요. 어떻게 써야 돼? 화살표로 방향키로 빠져나가야 돼. 밖으로. 요 커서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가서 루트 밖에서 껌뻑껌뻑 거려야 돼요. 그리고 일대. 요건 안 쓰셔도 돼. 얘는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분수식이 나와 있죠. 뭐분의 3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수식에 들어가서 분수식 있잖아요. 분수식. 여기 분수식. 여기는 3이고 밑에는 뭐예요? x 빼기 또 분수식 들어가서 x 빼기 1 밑에는 x 더하기 1 이렇게 써있나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입력 들어가야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요. 자, x는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여기요 써야죠. 요거 루트 2. 루트 2는 어디 있냐면은 저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누르시면 바로 떠요. 이렇게. 이때 2 쓰는데 앞에 조그만 네모는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숫자 2에서 껌뻑껌뻑 거릴 때 우리말을 1대라고 쓰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말이 루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탁 넘기면 루트 밖으로 툭 튀어나갑니다. 루트 밖으로 나가요. 그럴 때 1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분수식을 써야 되잖아. 분수식. 이 분수식을 써야 되는데 보시면 뭐분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에는 3이고 위에는 3이죠. 그렇죠? 밑에는 x 빼기 또 분수가 들어가 있네. 그 분수 한번 더 눌러주고 x 빼기 1 밑에는 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다 의 값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어디로 빠져나가서 여기다 써도 안 되고 어디 더 빠져나가서 밖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다 쓰셨으면 빠져나갈 때 요거 문 열고 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시 고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슉 들어가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 분수라든지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보드에 없으니까 저 위에서 골라내는 거고 걸러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뭐 x니 y니 이런 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생님 x 플러스
화살표로 옆으로 빠져나가야 돼.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다 의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는 거고, 화살표를 한 번 더 눌러서 빠져나가면 여기에 생기는 거고, 한 번 더 빠져나가면 아예 밖으로 나가지. 밖으로 아예 밖으로 나가서 써야 돼요. 오늘은 이제 특수문자 입력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교재 어디까지 보시냐면 되냐면 이 책에 설명이 다 있어요. 오늘 숙제 44쪽에 아니다, 43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모르는 건 안 하셔도 돼. 1번서부터 2번, 3번, 4번을 하나의 화면에서 다 쓰세요. 다 쓰셔가지고 착각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 아, 요게 문제다. 자, 45쪽에 보면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보면 수식에 이런 게 있어요. 대문자 S는 R은 알겠는데 R 제곱은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알겠는데 요 앞에 무슨 글자가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요거